레스토랑 400살. 오늘의 특별 메뉴는 손 모양의 파스타 튀김이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따뜻하다. 단 주문 전에 한 가지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식사 도중 떨어진 냅킨을 줍지 말 것. 처음엔 단순한 예절 규칙처럼 들렸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 규칙을 어기고 나면 누군가의 손이 자신과 맞닿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그날 한 남자가 레스토랑 400살을 찾았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주문을 마친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제 기억도 요리될 수 있나요? 셰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 모양의 파스타 튀김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다. 반죽 속에는 섬세하게 형체가 잡힌 손가락들이 있었다. 마치 인간의 손을 본뜬 듯 정교했다. 남자는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첫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튀김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다. 그 안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났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냅킨이 천천히 테이블 끝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규칙 제21항이 떠올랐다. 식사 도중 떨어진 냅킨을 줍지 말 것.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남자는 허리를 숙여 냅킨을 집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자신의 손이 있었다. 정확히 같은 반지, 같은 흉터, 같은 길이의 손가락. 단지 한 가지 차이만 있었다. 그 손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가 움찔하자 냅킨 아래의 손이 그를 따라 움찔했다. 손가락이 살짝 펴지며 바닥을 긁었다. 마치 자신이 원래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이. 이건 뭐죠? 셰프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당신의 손입니다. 식사 전 기억을 담는 과정에서 잠시 분리했을 뿐이죠.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갑자기 왼손의 감각이 사라져 있었다. 손가락이 마치 종이처럼 얇아진 듯 무감각했다. 그리고 냅킨 아래의 손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올라왔다. 식사가 끝난 후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만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튀김 기름 냄새를 풍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셰프에게 물었다. 이 요리의 재료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셰프는 미소 지었다. 손님들의 식사 예절에서요. 첫 번째 규칙은 식사 전에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할 것. 이곳에 입장할 때 당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신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무언가가 당신의 형상을 빌려 들어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윤곽이 당신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길이가 부자연스럽게 길거나 짧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규칙, 메뉴 이름을 3번 소리내어 읽을 것. 메뉴판의 요리 이름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3번 정확히 발음해야만 주방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2번만 읽으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나오고, 1번만 읽으면 당신은 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은 계약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서명입니다. 망설임 없이 그러나 신중하게 3번을 완성하세요. 세 번째 규칙은 식사 도중 떨어진 냅킨을 줍지 말 것. 냅킨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 아래는 다른 세계의 경계이며 손을 뻗는 순간 당신은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냅킨을 주우려 고개를 숙이면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올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혹은 당신의 손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새 냅킨을 요청하세요. 직원들은 이유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규칙, 요리가 식기 전에 질문하지 말 것. 뜨거운 요리에는 아직 주방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질문하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재료의 출처, 조리 과정, 또는 이 요리를 마지막으로 주문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요리는 반드시 식혀야 합니다. 온기가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흐려지고 그제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생존의 미덕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식사 후 손을 씻지 말 것. 식사의 흔적은 당신이 계약을 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손에 묻은 소스, 기름기, 향신료의 잔여물은 당신이 이곳의 규칙을 따랐다는 표식이며 레스토랑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손을 씻으면 당신은 미완성 상태가 되고 레스토랑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건물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그 흔적을 유지하세요. 6번째 규칙, 영수증에 이름을 적지 말 것. 이름은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영수증에 당신의 진짜 이름을 적는 순간 당신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숫자만 적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아예 서명을 거부하세요. 직원들은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진짜 이름을 적었다면 당신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등록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404는 등록된 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7번째 규칙, 다른 손님의 냅킨을 밟지 말 것.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냅킨은 영역 표시이자 경고입니다. 그것을 밟는 것은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당신은 모르는 사람과 원치 않는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이 당신에게 전이될 수 있고 당신이 그들 대신 치러야 할 대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며 걸으세요. 여기서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8번째 규칙, 파스타가 움직이면 눈을 감을 것. 가끔 요리는 접시 위에서 자체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파스타면이 스스로 꿈틀거리거나 소스 속에서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10가지 세고 다시 뜨세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움직임은 당신의 응시를 인식하고 당신을 응시할 것입니다. 9번째 규칙, 셰프의 장갑색을 기억할 것. 오픈 키친을 지나갈 때 셰프의 장갑색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흰색이라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빨간색이라면 조심하세요. 검은색이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장갑을 끼지 않았다면 당신이 본 것은 셰프가 아닙니다. 이 정보는 다음 방문 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 방문이 있다면 말입니다. 10번째 규칙, 기억이 되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방문할 것. 레스토랑 404를 나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완성된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부하면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레스토랑 404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은 레스토랑 404 매뉴얼 쾌담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모든 메뉴는 기억 복원 과정의 일부이며 현실의 음식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1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냅킨 아래 손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긴 존재하지 않는 식당. 레스토랑 404. 오늘의 메뉴는 리메이크 나폴리탄. 주방장은 오래된 냄비를 열었다. 면이 반쯤 삼킨 채 식어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소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장들이 덩어리처럼 엉겨 붙어 있었다. 어제 손님이 남기고 간 이야기입니다. 메뉴판 아래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면발이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섞여든다. 면발이 물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린다. 그건 내 이야기야. 다 먹지마. 주방장은 잠시 손을 멈춘다. 면이 끓는 소리와 목소리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알 수 없는 직감으로 이건 단순한 남은 음식이 아니라 어제의 기억이라는 걸 깨닫는다. 오늘의 손님은 어제의 손님과 닮았다. 단정한 머리, 낮은 목소리, 그러나 눈동자가 공허했다. 이건 어디서 본 맛이네요. 그가 포크로 면을 집어들자 면발 사이에서 작은 숨이 터져 나온다. 그건 내 이야기야. 다 먹지마. 손님의 손이 멈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장을 바라본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주방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리메이크 메뉴는 원래 그런 법입니다. 이전 손님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면 맛이 사라지거든요. 포크를 한 번 더 휘감자 이번엔 면이 저항했다. 불투명한 끈이 손목을 감듯이 면발이 살아있었다.
그의 눈앞에 낯선 장면이 스쳐간다. 어제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맛있다고 웃던 모습. 그 순간 이해했다. 자신이 오늘의 손님이 아니라 어제의 요리라는 걸. 레스토랑 404 규칙 제23항. 남긴 음식은 다음 손님에게 제공된다. 오늘의 손님은 완식했다. 기억은 복원되었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냄비 속에서 또다시 면발이 끓는다. 이번엔 조금 더 많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건 내 이야기야. 다 먹지만 나를 다시 만들지마. 다음으로는 레스토랑 404의 내부 규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손님과 요리의 경계. 이곳에서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은 관객이자 동시에 무대 위의 배우가 됩니다. 메뉴판을 고르는 행위는 곧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될지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주문을 마친 후 접시 위 음식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규칙, 남은 것들의 순환. 완전히 먹히지 않은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긴 음식의 조각들,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레스토랑의 시스템 안에서 재구성됩니다. 어느 날 다른 손님의 접시에 당신이 남긴 감정의 파편이 섞여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낭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형태를 바꿔 다시 제공되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조금씩 왜곡됩니다. 세 번째 규칙, 재료의 본질. 요리의 기본 재료는 밀가루나 고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첫사랑, 잊고 싶은 후회, 말하지 못한 고백들이 진짜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사람에게서 추출됩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는 실제로는 누군가의 기억이 얇게 썰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맛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타인의 혹은 과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규칙, 면발의 속삭임 규칙. 설명 작성을 계획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규칙들도 작성하겠습니다. 라면이나 파스타의 면발이 끓는 물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닙니다. 면에 스며든 기억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방장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정은 요리를 망치고, 망친 요리는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불만족한 손님은 다음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레스토랑의 생태계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 리메이크의 저주. 시그니처 메뉴를 다시 주문하는 손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맛이 지난번과 똑같은 이유는 이전에 그것을 먹었던 손님의 일부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리메이크는 단순한 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이자 과거의 손님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강령회입니다. 당신의 접시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을 닮은 당근을 발견해도 놀라지 마세요. 여섯 번째 규칙, 기억의 의무. 버려진 기억은 없습니다. 모든 잔여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스토랑 404의 철학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디저트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끝까지 소화하지 못한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번 테이블에 놓인 기억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고 오늘 저녁 그 누군가는 당신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 주방장의 권능. 주방장만이 기억의 진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감별하고 평가하며 재조합하는 예술가입니다. 당신이 맛있다고 느끼는 요리는 사실 주방장이 좋은 기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쓰고 역겨운 요리는 누군가의 악몽을 그대로 담은 것이죠. 주방장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은 다음 요리의 메인 재료가 됩니다. 여덟 번째 규칙, 영원한 반복. 메뉴판은 매일 밤 새로 쓰입니다. 깨끗한 종이에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하지만 내용은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 똑같고 레스토랑이 문을 연 첫날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변화의 환상을 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간의 함정.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백 번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는 것을. 하지만 매번 처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아홉 번째 규칙, 완성의 신호. 요리가 정말로 완성되는 순간은 불을 끄거나 접시에 담을 때가 아닙니다. 손님이 이 소리 들리시나요? 라고 묻는 순간입니다.
그 질문은 재료였던 사람의 마지막 의식이 요리 속에서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듣는 속삭임, 울음소리,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요리와 하나가 되어 완전히 소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10번째 규칙, 기억이 만드는 현실. 가장 무서운 규칙입니다. 모든 규칙은 당신이 기억하는 한에서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이 규칙들을 잊는 순간 레스토랑 404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인식 밖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절대 완전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당신 안에 남아 조금씩 당신을 변화시키고 언젠가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메뉴가 될 때까지 속삭입니다. 다음 주의사항 숙지 바랍니다. 레스토랑 404의 모든 메뉴는 실존하지 않는 기억을 복원한 결과물입니다. 리메이크 나폴리탄을 주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제의 손님이 됩니다. 레스토랑 404. 오늘은 메뉴가 없다. 대신 식기 소리가 잔잔히 울린다. 주방 안쪽 흐릿한 수증기 사이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는 천천히 말한다. 규칙 제25항.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서비스 타임이니까. 누군가의 기억을 요리하는 대신 누군가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 시간이다. 스테인리스 통 안의 물은 맑다. 거품이 떠오르고 접시들이 어지럽게 부딪힌다. 그중 하나를 집어 들자 물결 사이로 낯선 윤곽이 스친다.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닦아줘 제발. 나는 비명을 삼키고 손에 든 수세미를 꼭 쥔다. 첫째, 얼굴을 보지 말 것. 둘째, 손을 멈추지 말 것. 셋째, 이름을 떠올리지 말 것. 규칙은 주방 벽에 적혀 있었다. 나는 마치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손을 움직였다. 얼굴 위에 거품이 닦여 나갈수록 무언가 사라진다. 기억의 가장자리가 흩어진다.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누구였지? 무엇을 먹었지? 아니,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물속의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번엔 입이 분명히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야. 손끝이 얼어붙는다. 내 반사된 얼굴이 물 위로 떠오른다. 거품에 덮인 내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내 기억보다 먼저 사라진다. 첫 번째 규칙,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 이 공간에서 식사를 마친 이는 자연스럽게 설거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거절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며 당신을 이 의식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요청이지만 한번 수락하면 뒤따르는 모든 규칙에 자동으로 구속됩니다. 설거지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무언가를 복원하는 행위이며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계약입니다. 두 번째 규칙, 물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즉시 손을 멈출 것. 투명했던 세척수가 점차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물의 변색은 현실과 다른 차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계속 손을 담그고 있으면 당신 자신이 세척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손을 빼내야 하지만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물의 색은 당신이 무엇을 씻어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당신을 씻어내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규칙, 본인의 얼굴이 떠오를 경우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설거지통의 물 표면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진짜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이 만들어낸 복제본이거나 당신에게서 분리되려는 무언가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며 최악의 경우 물속의 존재와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반사된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린 채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 거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답하지 말 것. 세제 거품 사이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낯선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의 주인과 연결되며 거품이 꺼지듯 당신의 존재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당신을 이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유혹이며 침묵만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듣되 반응하지 마십시오.
5번째 규칙, 세척 중 기억이 흐려질 경우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것.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뿌옇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체성이 세척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즉시 다른 사람,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강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 현실의 닷 역할을 하며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름은 주문이자 생명줄입니다. 6번째 규칙, 서비스 타임 동안은 어떠한 메뉴 주문도 불가하다. 설거지가 진행되는 동안은 서비스 타임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간에는 식사나 음료 등 어떤 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규칙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소비자가 아닌 재료의 위치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오해하는 행위이며 메뉴판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7번째 규칙, 물이 식으면 그날의 복원이 종료된다. 따뜻했던 물이 차가워지는 것은 이 의식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표시입니다. 물의 온도는 이 공간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며 완전히 식으면 더 이상 복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안전하게 끝났지만 동시에 미완성된 복원의 대가는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물이 식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식도록 기다려야 하는지는 당신이 무엇을 복원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8번째 규칙, 식기 대신 기억이 깨질 수 있음을 인지할 것. 설거지 중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식기는 멀쩡합니다. 실제로 깨진 것은 물리적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 조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순간 사람, 감정에 대한 기억이 산산조각 나며 영원히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이 공간에서는 그릇보다 기억이 더 쉽게 부서지며 한 번 깨진 기억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뤄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주의하십시오. 9번째 규칙, 설거지 후 손을 닦지 말 것. 모든 세척이 끝나도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손에 남은 물기는 이 의식을 완전히 마쳤다는 증거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표식입니다. 물기를 닦아내는 것은 과정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미완의 상태로 일상에 돌아가면 물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적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올바른 종료 절차입니다. 10번째 규칙, 다음 방문 시 당신의 이름은 메뉴로 등록될 것이다. 이 모든 규칙을 따랐든 어겼든 한 번 이곳에서 설거지를 한 사람은 기록됩니다. 다음에 이 공간을 방문하면 당신의 이름이 메뉴판 어딘가에 조용히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이 적힌 메뉴를 주문할 수 있으며 그때 당신은 소환되어 다시 이 설거지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탈출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레스토랑 404의 매뉴얼 중 일부를 복원한 기록입니다. 본 규칙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며 시청자는 복원 과정에서 감정적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즉시 화면을 닫으세요. 오늘의 손님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다. 사진 속 인물은 흐릿했다. 얼굴에 윤곽조차 사라져 있었지만 손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속삭였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규칙 제27항, 잔을 비우기 전에 이름을 떠올리지 말 것. 그는 웃었다. 단지 한 모금일 뿐이에요. 메모리 메를로는 특별한 와인이다. 이 와인은 한 사람의 기억에서 증류된다. 사랑했던 순간의 체온, 손끝의 떨림, 입술의 잔향, 그런 것들이 발효되어 숙성된다. 하지만 그 기억의 주인은 언제나 사라진다. 그의 자리를 메우는 것은 붉은 잔 하나뿐이다. 나는 손님 앞에 와인을 내밀었다. 그 향은 달콤하면서도 낯선 피 냄새 같았다. 그는 코를 가까이 대며 낮게 속삭였다. 이 향 익숙하네요. 그녀의 향수 같아요. 그가 잔을 기울인다. 그 순간 와인의 표면에 물결이 hir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공간이 열렸다. 붉은 저녁 창가에 앉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화면처럼 일그러졌다. 여자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시청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손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자신의 기억 속 장면,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가 잔을 내려놓으려 했을 때 손끝이 멈췄다. 그의 입술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순간 와인이 끓기 시작했다. 붉은 액체가 거품을 일으키며 그를 삼켰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와인 속의 장면에 머물렀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를 맞이하듯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의자는 비어 있었고 잔 속의 와인은 온기가 가셨다. 남은 건 그가 남기고 간 사진 한 장. 사진 속의 인물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오늘의 규칙을 기록한다. 규칙 제27항. 잔을 비우기 전에 이름을 떠올리지 말 것. 당신의 이름이 와인 속에서 반응하면 그 기억은 당신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첫 번째 규칙, 모든 음료는 기억의 형태를 가진다. 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료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액체가 아닌 과거의 순간들이 응축된 형태로 존재하죠. 와인 한 잔에는 첫사랑의 떨림이, 위스키에는 이별의 쓴맛이, 칵테일에는 여름날의 웃음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마실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기억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음료의 색깔, 온도, 향기 모두가 특정한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으며 첫 모금부터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의 완전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잊은 이름을 되살릴 때는 반드시 관리자 허가를 받을 것. 기억 속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이름을 되살리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잊혀진 존재를 현실로 소환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관리자의 허가 없이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 없는 실루엣, 목소리만 남은 메아리, 혹은 당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말이죠. 이름은 존재를 정의하는 주문이며 이곳에서는 그 주문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관리자만이 그 소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 기억의 잔을 비우면 과거가 당신을 비운다. 잔을 완전히 비운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과거 중 일부가 공허해집니다.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첫 키스를 경험하면 당신의 첫 키스는 흐릿해집니다. 타인의 슬픔을 마시면 당신의 슬픔은 희미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은 여러 사람의 조각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존재론적 교환이며 한 번 비워진 공간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규칙, 와인의 향이 익숙하다면 이미 누군가의 기억을 마신 것이다. 처음 맡는 와인의 향기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전 방문에서 혹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기억을 섭취한 것입니다. 익숙함은 경고 신호입니다. 동일한 기억을 반복해서 마시면 그 기억이 당신의 원래 과거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데자뷰는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이며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 메모리 메를로는 한 번만 주문 가능하다. 메모리 메를로는 레스토랑 404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가장 위험한 음료입니다. 이 와인에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이 담길 것이며 마시는 순간 그 기억은 영원히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두 번째 주문은 불가능하며 시도할 경우 당신의 모든 기억이 와인으로 전환되어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됩니다. 당신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겠죠. 이것은 선택이자 계약이며 한 번 체결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째 잔을 요청했고 그들은 지금 메뉴판 어딘가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 잔을 비운 뒤 거울을 보지 말 것. 기억을 마신 직후 당신의 모습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는 당신이 마신 기억의 주인공이 비칠 수 있습니다. 낯선 얼굴, 다른 시대의 옷차림, 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상처들이 보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거울 속 당신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은 누가 진짜 당신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사되는 모든 표면이 일시적으로 차원의 틈이 되며 기억의 원래 주인이 당신의 육체를 빌려 돌아오려는 통로가 됩니다. 화장실의 모든 거울에는 이유가 있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7번째 규칙, 기억을 기록하지 말 것. 이곳에서 경험한 기억들을 글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유동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순간 왜곡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록된 기억이 독립적인 실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메모장에서 낯선 필체가 나타나고 녹음에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속삭이며 사진 속 인물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기록은 기억을 죽이는 동시에 부활시키며 그 과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펜과 종이, 스마트폰, 모든 기록 장치는 입구에서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번째 규칙, 손님이 사라질 경우 남은 사진은 즉시 폐기한다. 가끔 손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무 많은 기억을 마셨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거나 혹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겨진 그들의 사진이나 소지품에는 부재가 전염됩니다.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존재의 소멸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찍은 사진에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공백으로 변하며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9번째 규칙, 잔 속에서 시선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과거가 아니다. 음료를 마시는 중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잔 속 깊은 곳에서 기억의 원래 주인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이 타인에게 소비되는 것을 지켜보며 때로는 그것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시선이 강렬해질수록 그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 그들이 당신의 몸을 빌려 표면으로 나오려 할 것입니다. 액체 속에서 형체가 움직이거나 음료의 온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맛이 중간에 바뀐다면 그것은 저항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규칙, 이름을 잊지 말되 부르지 말 것. 레스토랑 404를 떠날 때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마지막 타치며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좌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메뉴에 등록되어 다음 손님의 잔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 감정, 존재 자체가 음료가 되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이자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마지막 대가입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실수로 혹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지금 누군가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404는 기억을 거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모든 규칙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규칙을 어기면 다른 규칙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이 마시는 것은 음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비우는 잔은 동시에 당신 자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출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영원히 404번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규칙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이곳과 연결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제 레스토랑 404의 일부입니다. 환영합니다.